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통제 변수하고 그리고 조절 변수 요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좋아요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80만 명 정도 좋아요를 누르고 계신 것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싫어요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 말 안 할랍니다. 예. 뭐 잘못 눌렀겠지. 예. 뭐 정말 싫었으면 그 밑에 댓글로 나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라고 해서 뭔가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반박을 했을 텐데 뭐 그런 게 뭐 좀 섭섭합니다. 예, 어쨌든 통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변수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증적으로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통제 변수를 회귀 모형에서 투입을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통제 변수 선발대회를 한번 거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종속 변수에 개입되고 있는 어떤 뭐 주로 그 시간적인 부분을 초월한 것들이니까 주로 보면 이제 개인적 특성 이런 것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변수들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독립 변수하고 같이 투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그 조절 변수가 아니고 통제 변수가 개인적 특성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이 이제 집단 형태로 되어 있는 집단 변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더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시키게 되는데 보통 어떻게 시키냐면 주로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죠. 통제 변수를 쪼로록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를 쪼로록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종속 변수에 대해서 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분석을 하게 되죠.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독립 변수 중에 이제 얘가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통제 변수 중에 만약에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얘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얘가 A고 얘가 B면은 A가 높아질수록 B가 높아진다. 근데 얘가 이제 C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향력은 C가 커질수록 이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통제 변수하고 독립 변수를 그냥 한꺼번에 다 투입시켜 가지고 종속 변수에 대해서 마치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하듯이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만약에 내가 통제 변수 선발 대회를 따로 하지 않고 회귀 모형에서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그 약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에서는 통제 변수만 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통제 변수만 넣어서 종속 변수한테 어떤 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요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통제 변수하고 독립 변수하고 다 때려놓고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미 개입이 되고 있는 통제 변수가 어떤 건지를 1단계 회귀 분석에서 눈치를 챈 다음에 2단계에서 걔를 고려해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에 얘를 추가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어떤 거냐면 다층 모형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다층 모형 분석. 들어보셨을 법한 뭐 그런 분석이란 말이에요. 논문을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다층 모형 분석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제 이거를 좀 알면 다층 모형 분석이 왠지 모르게 통제 변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y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자기가 속한 부서의 문제다 이거예요. 자기가 속한 부서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냐, 아니면은 또 뭐 저기 뭡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현장직이냐, 아니면 뭐 기술직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어, 이미 Y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문제라면, X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이제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이 부서의 수준 또는 이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통제 변수의 원리였죠. 근데 다층 모형 분석도 되게 비슷해요. 다층 모형 분석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발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 행정직만 XY 관계에 이런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행정직이 분산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자, 그 다음에 현장직은 오히려 내려가. 기술직은 요 정도 비스듬하게 올라가. 다시 말해서 부서별로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분산이 있고 이 분산이 있고 이 분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산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산 대비, 자, 전체 분산 대비 얘네들의 집단 간 분산,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이미 얘 문제에 의해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층 모형 분석이에요. 전체 분산이 어떤 분산이냐면 이 집단 간 분산 더하기 잔차의 분산이에요. 이 집단 간 분산 더하기 잔차의 분산을 전체 분산으로 보고 전체 분산 대비 집단 간 분산의 비중이 크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영향력이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를 ICC라고 하죠. 얘를 ICC라고. 이게 뭡니까? 급내상관? 이게 인터 클래스 코릴레이션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인터 클래스 코릴레이션 맞을 거예요, 아마. 급내상관이라고 하죠. 급내상관 ICC. 이 ICC가, 자, 그래서 ICC의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0.623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분산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집단 간 분산이 62.3%라는 소리예요. 엄청 크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집단의 문제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집단의 문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ICC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우리가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LRT라고 하죠. 이 LRT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면 이거는 이 집단 간의 분산 차이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로 일단 간주를 하고, 일단 따로따로 노는 걸로 간주를 한다. 따로따로 집단별로 따로따로 효과가 나타날 거야. 요렇게 보는 거를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한다? 무선 효과라고 하는 거죠. 무선 효과.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랜덤 이펙트.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ICC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나왔다? 뭐 0.025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00 대비 2.5% 정도 집단 간 분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얘는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집단이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따로 볼 게 아니다.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보나마나 LRT가 likelihood ratio test가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얘를 한무대기로 봐야 돼. 한무대기로. 딱 고정시켜 놓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고정효과라고 하죠. 고정효과. 이게 픽스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층 모형 분석하면 항상 다층 모형 분석했을 때 중요한 값이 뭐냐면 ICC 값이에요. ICC 값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무선 효과로 봐야 될지 고정 효과로 봐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또 LRT가 어떤 의미인지도 같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다층 모형 분석이 통제 변수의 어떤 활용하고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통제 변수로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은 통제 변수로 투입해서 가설을 검증하면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다층 모형 분석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약간 왠지 뭔가 모르게 의도가 목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층 모형 분석하고 통제 변수하고 그리고 조절 변수하고 요렇게 차이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기법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분석 기법들을 다양하게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참고로 이 다층 모형 분석을 기존에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얘가 아마 자모비에서 믹스드 모델, 아마 믹스드 모델 요 코너에서 한 방에 가능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가능하다. 자모비에서. 자, 그래서 다층 모형 분석도 이제는 자모비에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요것도 한번 강의를 한번 올려야겠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